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와인 블렌딩은 다양한 포도 품종 또는 여러 빈티지의 와인을 섞는 것을 말하죠. 블렌딩의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의 와인 생산 지역은 초가을의 비나 늦봄, 서리 등의 예상치 못한 날씨와 병충해로 인해 매해 일관된 포도 수확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렇기에 여러 품종을 심는 것은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년보다 낮은 기온과 일조량이 있는 해에는 만생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이 잘 익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생종인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은 더 적은 열로도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에 블렌딩에서의 이 두 품종의 비율을 늘리게 되죠. 그리고 1800년대가 되면서 블렌딩은 와인의 향과 풍미, 맛을 높이기 위해 진행됩니다. 하나의 품종이 아닌 여러 품종을 섞게 되면 주요 품종에는 없는 풍미와 타닌, 바디감, 산도 등의 특성이 더해져 단점은 가려지고 장점은 부각되며 다양한 맛과 향의 레이어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 빈티지를 섞는 것 또한 같은 이유입니다. 샹파뉴에서는 품종 블렌딩뿐 아니라 빈티지 블렌딩도 하는데 올해 수확해 만든 와인에 기존에 생산하여 보관 중이던 와인을 섞어 매년 일관된 품질과 맛을 유지하죠. 블렌딩하는 시점은 와이너리마다 달리 결정되는데요. 심지어 한 포도밭에 여러 품종을 한데 섞어 재배하기도 하는데 이를 필드 블렌딩이라 합니다. 이는 때루아와 전통을 온전히 담은 독특하고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포도를 으깨는 초반 과정에서 품종을 섞기도 하고 발효 과정 또는 발효가 끝난 후 숙성 단계 그리고 마지막 병입할 때 블렌딩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블렌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기에 와인메이커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산이 끝날 무렵에 이뤄집니다. 재배, 수확, 발효 및 숙성 단계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각 품종의 와인이 최상의 프로파일을 도달하면 다양한 비율로 블렌딩하여 평가하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미세한 조정을 거치게 되고 오크 숙성이 필요한 와인은 배럴 종류와 숙성 기간을 결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블렌딩 와인 생산 지역으로 프랑스 보르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축이 되는 세 개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이죠. 까베르네 소비뇽은 블랙커런트, 블랙체리 등의 블랙 과일 향과 허브 및 삼나무 풍미 등이 두드러지고 끝으로 갈수록 강렬한 탄닌을 보여줍니다. 또한 깊은 색과 탄탄한 구조감 및 바디감을 더하기에 장기 숙성용 와인에는 까베르네 소비뇽의 비율을 높입니다. 상대적으로 타닌이 적은 메를로는 미각 중반에 타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벨벳과 같은 부드러운 질감과 라즈베리, 붉은 체리, 초콜릿 등 감미로운 맛을 더하기도 하죠. 까베르네 프랑은 미각 첫 부분의 타닌을 채우고 와인의 구조감과 깊이감을 보완합니다. 또한 크랜베리 및 체리 등의 아로마틱한 붉은 과일과 녹색 허브, 약간의 향신료 풍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르도에서는 색상과 추가적인 풍미를 더하고자 소량의 프티베르도와 말백을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극소량만 사용하는 프티베르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 품종은 교배나 변이를 통해 만들어져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의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해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프티베르도는 극소량만으로도 그 특징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프티베르도는 와인의 강렬한 색과 높은 산도, 강렬한 타닌, 구조감, 그리고 달콤한 검은 과일의 향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렌딩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기가 막힌 블렌딩의 미학을 보여주는 와인을 만나면 새삼스레 와인의 매력에 반하게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